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마지막 도박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2주도 다 지나갔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김정은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친북한 쪽인 사람들이 중요 자리를 맡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이 내정됐고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의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자신의 젊었을 때 했던 민중혁명을 포기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토지 공개념화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또한 사회민주주의, 즉 말이 사회민주주의지 사회주의나 똑같습니다. 북한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즉 사회민주주의 국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됐으니 김정은이 그야말로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를 폄하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이인영 전 원내대표에 대한 글을 많이 싣고 유튜브로 방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더 희한한 것은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것. 저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북한이 박지원 의원 시절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함부로 망탕 짓거리지 말라. 이제 한 번만 짓거려대면 그 간사한 혀를 놀리면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까발키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지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김정일 때에는 상당히 호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호혜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되게 비판했던 그리고 박지원 전 의원은 당시 의원 시절에 북한 정부 즉 김정은의 이러한 망탕 짓거리지 말고 그 간사한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북한의 비판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고 입을 다물고 다시는 북한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꼭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가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 때 심각히 논의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김정은은 당정인의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중앙방역 비상대책 문제를 가지고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다시 제2차 유행이 심화되고 확진되자 당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약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제 이것이 2차 확산돼서 북한에까지 또다시 휩쓸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김정은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김정은 체제에 위험을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당중앙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만을 집중 토론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중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정인의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룡해 당정위원회 정치국 위원, 박봉주, 김재룡 이런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들이 참여했다고 해야 되는데 노동신문 일면에는 김정은과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방역 담당 일꾼들이 즉 보건방역 담당 일꾼들이 참여하고 건설부문 일꾼들이 참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정치국 위원들, 참가한 정치국 위원들에 대한 이름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에 김여정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김여정이 지금 오빠 김정은에게 삐쳐가지고 아마 대판 싸웠을 거다. 나를 이렇게 망신시킬 수가 있느냐 하고 대들었을 거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여정이 이번에 빠졌다는 것은 뭔가 김정은과 김여정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대해서 하루빨리 끝내고 인민들이 건강검진에 모든 것을 이바지해야 된다는 김정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책임진 책임 일꾼들이 아마 이 확대회의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문제는 방역사업입니다. 즉 코로나19 전염병과 그리고
이것을 퇴치하기 위한 방역과 이것을 고치기 위한 종합병원, 즉 이 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은 위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제는 갑축 문제, 집짐승 방역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방역 체계를 강화할 때에 대한 논설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다시 어제 당정인의 정치국 회의 7월 1일에는 노동신문에 집짐승 방역 사업을 강화할 때에 대한 논설을 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할 때에 대한 그 기사를 싣고 어제는 바로 당정인의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말은 빼버리고 국가적인 방역 사업을 잘할 때에 대한 즉 중앙 방역 사업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코로나19나 돼지 독감 이야기는 없고 악성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와 돼지 전염병 악성 바이러스 즉 돼지 열병을 통틀어서 악성 비루스라고 명칭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또 강한 질타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꾼들 속에서 나태해지는 현상이 아마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잠시 당정인의 정치국 확대회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김정은의 얼굴과 손목과 한번 보십시오. 5월 1일보다 더 뚱뚱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살이 찐 게 아니라 바로 퉁퉁 부어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저렇게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하는 그 회의 장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에어컨도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에어컨을 갖다 놨을 겁니다. 김정은이 숨쉬는 것은 산소를 가져다가 바다에서 오존계층의 공기를 가져다가 압축해서 연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시뻘개서 나와서 회의를 주재할까요? 얼굴에 병색이 짙게 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아픈 몸에도 당정의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건강하고 얼마든지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 미국에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김정은은 지금 10월 10일 이전에 트럼프를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월 중순경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낸다면 9월 말에서 10월 초 그 이상은 더 시간을 내지 못할 겁니다. 김정은도 아마 이때를 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됩니다. 도발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의 마지막 도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마지막 도박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와대도 정부도 모두 여기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국정원 모두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들로 꾸려놓았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앉힌 것은 저는 특사로 보낼 의향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은에게 호되게 얻어맞았지만 그 이후에 박지원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은 단 한 번도 북한이 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박지원 전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것을 감안하고 이제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빨리 김정은과 만나서 마지막 담판을 짓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류가 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초과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만 터지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악재에 겹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악재가 계속해서 겹쳐서 지금 이번 대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둘 다 막다른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 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쇼는 김정은을 만나서 서로 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볼턴 전 안보보좌관이 이야기했듯이 싱가포르 회담이나 또 하노이 회담에서 결정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핵포기 의사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에게 끌려 들어갈까 봐 조마조마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분 있긴 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인데
과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를 제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번에 비건 국무부장관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저는 판문점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나 아니면 김정은의 특사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모종의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우리 정부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의 유엔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이 영변 핵단지를 폐기하는 수순으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실리고 있습니다. 비건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대북 특별대사 시절에 싱가포르 회담 당시 북한의 비핵화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안이 바로 존 볼턴 전 안보 보좌관회에서 무산됐다고 볼턴은 회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했던 비건이 바로 방한해서 우리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다른 지경에 이른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은 서로 마지막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도박이 깨진다면 김정은은 그때는 아마 대선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1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을 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10일 미국을 상대로 한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는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만약의 경우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9월 말이나 최소한 10월 초, 10월 10일 전에는 반드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10월 10일 군사포레이드에서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마지막 도박,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